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자미두수 시간인데, 자미두수 한문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자미두수는 한 개월 동안 했으면 안 돼요. 아, 그래, 맞다. 들으셨고. 저거는 전혀. 그래요. 자미두수,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미두수 하면 조금 생소하게, 잘 못 들으셨던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아마 사주, 명리를 갖다 하는 분이실 거고요. 근데, 비교적, 사주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갖다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주를 예술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자미두수는 수학과 과학과 같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그런 면이 사주와의 어떤 그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자미두수 시작하는 시점에서 자미두수의 가장 궁금한 점이 뭔지를 갖다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갖다 하시는데요. 처음에 이런 질문을 갖다가 많이 해요. 자미두수가 과연 적중률이 높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갖다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때 한번 공부에 잠깐 해보신 경험으로 어때요? 조금 느낌이 조금 오시던가요? 그렇죠. 그래서 적중률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학적인 어떤 우월함과 열등함으로 따진다면 자미두수나 사주나 여타의 어떤 모든 술수들이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대단한 어떤 그런 학문이지만 어떤 각각의 어떤 특징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성향하고 얼마나 좀 잘 맞물리느냐 이런 차이는 조금 있기는 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주는 조금 예술에 가깝다면 자미두수는 수학과 과학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물론 궁극의 단계에서는요, 결국에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무법의 단계인 감과 느낌, feel을 갖다가 동원을 갖다가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접근하는 방식, 접근하는 어떤 방식의 차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술과 수학의 어떤 그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이 조금 발달되어 있다. 다르게 표현했을 때 감에 조금 많이 의존하는 편이다 라고 하시면 오히려 사주가 조금 더 이렇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나을 수가 있고요. 자미두수 같은 경우는 반대, 좀 나는 합리와 체계, 틀 이런 거에 좀 더 이렇게 비중을 갖다 두고 공부를 하는 편이다라고 하면 자미두수가 조금 더 나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초급 수업에 저 목표는 공부 방향은, 공부 형식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금 수업을 갖다 다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으로 제 목표는 좀 더 스피드하게, 그래서 초급의 단계, 자미두수에서 사실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별이 한 120, 30개 정도 되는 별들을 좀 이렇게 다 외워야 되니까 지난한 과정에서 사실은 많이 포기를 하세요. 자, 근데 실제로 기륭에 좀 더 직접적이고 절대적으로 관여하는 별들을 갖다 꼽으라면 한 4, 50개 내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타로 카드가 보통은 지금 7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럼 카드를 갖다가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오히려 숫자보다 작아요. 그래서 별들을 갖다가 외우는데 상당히 지난함에 어떤 포기를 갖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번 수업의 제 목표는요, 좀 더 스피드하게 해가지고 좀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갖다 해가지고 자미두수에 대한 어떤 그런 맛을 소위 말해서 명반을 갖다가 좀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기를 갖다가 좀 앞당겨가지고 최대한 자미두수의 어떤 그런 재미를 갖다가 빨리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설명 자체를 갖다가 조금 간략간략하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만약에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상세한 설명을 갖다가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두 김순호 선생의
이두 김선호 선생님의 그 왕초보 자미두수. 이 아마 동학사일 겁니다. 그래서 이두 김선호 선생님의 그 왕초보 자미두수를 갖다가 꼭 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미두수뿐만 아니라 어떤 역학 전반에 있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체계를 갖다 잘 짜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기 쉽게 이렇게 그 표현을 갖다 해놓으신 책이 드물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해요. 그래서 일단 이두 김선호 선생님의 왕초보 자미두수 이걸 갖다가 꼭 제가 권하고요.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일단은 자미두수 전서까지도 여러분들 조금 그 공부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조금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조금 많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미두수를 사실은 처음에 공부하시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전부 다 너무 장황하게 펼쳐져가 있으니까 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별들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갖다가 맞추시면서 제가 조금 리드를 갖다가 해드리고요. 좀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요 서적을 갖다가 조금 참고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수업 진행하시면서 지금 교재는요 따로 교재를 갖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 그 카페에서 바로 올라와 있고요. 또는 파일로 해가지고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 해가지고 보시든지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음 카페 가셔가지고요. 월정. 제 인사도 제대로 안 했네. 자, 저는 월정입니다. 그래서 그 달월자의 정자를 갖다 쓰는데 어쨌든 월정이라고 불러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월정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월정의 입체역학. 자, 이걸 딱 치시면 그냥 다음 카페에서 요거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그래서 준회원이 되면 그 파일을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초급 자미두수 홍익TV 강의 노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페이지 수대로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뽑아서 그 같이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약간 그 서두가 조금 길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더 스피드하게 가면서 좀 간략간략하게 요약식으로 보면서 그렇게 넘어가고요. 대신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체킹을 갖다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자미두수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하다가 말았네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도대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야기를 갖다 했다 아닙니까? 그제?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답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학적인 우열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적중률의 차이는 결국에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주든 자미두수든 그 어떤 여타의 술수들의 정통한 사람이라면 결국 운명을 갖다 파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 그리고 보통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갖다가 낼 수 있는 술수를 굳이 꼽으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자미두수를 꼽아요. 왜? 좀 더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고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이 조금 발달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솔직히 10명 중에 한두 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러한 감의 측면에서 좀 비교적 조금 보통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떨어진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훨씬 더 그 효율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자미두수를 통해서 운명을 갖다가 판단할 때 좀 더 짧은 시간에 이렇게 공부할 때 짧은 시간 안에 좀 더 가시적인 효과를 갖다가 낼 수 있다라는 거, 그 확신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미두수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바로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파일을 갖다가 받으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서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프린트를 갖다 보시면서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용어에서 들어갑니다. 기본 용어에 보시면,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일단은, 그 2페이지 넘어가시면 역사와 전설이 있습니다. 역사와 전설부터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미두수는 여순양이 창시자로 소개되고 있는데 5대 때 진희 선생께서 실제적으로 체계화시켰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 1000년 정도 됐네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책이든 어떠한 어떤 그 인물이나 이치든 세월이 이렇게 500년 이상 1000년씩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책 속에는 이치가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 정도로 자미두수도 그런 역사를 갖다가 그 깊은 역사를 갖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600년 뒤 진희 선생의 18대 법손 진도라는 분이 자미두수 전집을 내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랬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때가 되어도 그 세상이 조금 보편화되기에는 약간 조금 여러 가지 어떤 그 정황상으로 조금 이렇게 뭡니까 안 될 만한 어떤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근데 이거는 뭐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비인부전해가지고 아무한테나 세상에 한마디로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고 그냥 꼭 내 어떤 그 가족 또는 내 어떤 직계 제자들에게만 싹 이렇게 물려줬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워낙 명반 짜기가 사실은 간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기로 짜게 되면 속달에서 빠르게 짠다 하더라도 10분 정도가 걸려요. 근데 초보자들이 만약에 책 보면서 짰는다면 뭐 30분은 거뜬히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자미두수를 갖다가 아마 한마디로 이제 그 상담을 하기 위해서 혹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명반을 짤 때 시간적인 어떤 그런 소요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그 보편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여러 가지 또 그게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현재 홍콩과 대만에서는 자미두수가 대세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두 김수로 선생께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책들을 갖다가 출간을 갖다 하시면서 그 실제로 그 과거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국 원서들을 갖다 가지고 공부를 갖다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이두 김수로 선생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미두수로서는 아주 그냥 아주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오성술, 18비성, 자미두수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미두수에도 그 모체가 되는 어떤 그런 술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미두수가 체계화되고 완성된 시점은 아까 그 진희 선생께서 하셨지만 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역사는 훨씬 더 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조선 선조 때 대제학을 지내신 신곡 김치 선생의 그 신곡 비결이라는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자미두수가 아주 맥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이어오고 있었다라는 거, 요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역사를 갖다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갖다 해봤고요.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용어에 대해서. 그러면 자미두수 같은 경우는, 자, 사주 같은 경우는 생년월 일시로 해가지고 4개의 기둥을 세우고, 자, 대운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명국과 원국과 대운을 갖다가 보면서 운명을 갖다가 판단해 갑니다. 물론, 자, 세운도 거기 들어가겠죠. 자, 근데 자미두수 같은 경우는 4개의 기둥이 아니라 12궁으로 짜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개 궁으로 짜져서
실제로 이 한 궁마다의 의미가 부여되고 이 궁들의 어떤 의미들을 갖다가 조합들을 갖다 보면서 실제 길흉을 판단해 나갑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12궁을 다 봐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을 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 보세요. 사주를 하셨기 때문에 사주를 빗대어서 제가 설명을 갖다 한번 해볼게요. 사주에 8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일간이라고 자, 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일간이 나이기도 하지만 이 사주 전체가 나이기도 해요.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얘가 난데 나라는 어떤 존재는 이 주변의 어떤 여타의 다른 타 에너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이야기를 갖다 할 때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월만 따져서 볼 때는 자, 봄생의 A인지 여름생의 A인지 가을생의 혹은 겨울생의 A인지 이 차이가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넓게 봐가지고 봄생이면서 여타의 이게 화의 에너지, 수의 에너지 이렇게 포진시킨 A인지 어때요? 그래서 얘가 원래는 A라는 그 원소이기는 하지만 이 주변에 여타의 어떤 에너지들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결과적으로 얘의 상태가 달라진다고요. 똑같은 A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A가 나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것만 봐가지고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의 한마디로 구성을 가지고 진짜 얘를 갖다가 파악해야 된다고. 여러분 봐보세요. 자, 나를 갖다가 설명할 때 나라는 어떤 인식을 당대한테 설명할 때 저는요 누구누구의 남편이고 누구누구의 자식이고 누구누구의 부모이고 어느 학교 나왔고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아닙니까? 그제? 저를 소개할 때, 그제? 그러면 여타의 어떤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모두 결집되어서 그 이미지들이 내 하나의 이미지로 딱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미두수로 들어갈게요. 자미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미두수에서 일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되는 곳이 바로 나중에 배울 겁니다. 명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명궁이다. 핵심 포인트인 어떤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는 어떤 의미가 되는 이 궁만으로 해서 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주변의 여타에 있는 가까웠게 있든 아니면 멀게 있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궁들이 결집되어져 있는 상태의 나를 파악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는 이 전체를 하나의 사진처럼 자, 사주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를 하나의 사진처럼 찍어 올려야 된다라는 거. 이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갖다 다 봐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전체를 갖다가 만약에 다 보시게 된다면 아마 머리가 터지실라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니까 금방 말씀드린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딱 읽을 수 있는 그 시점은요, 사실은 중급 단계에 넘어가셔야 실제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렇게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럼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요. 초급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 명궁의, 자, 여기를 명궁이라고 해요. 명궁의 협과 삼방 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요것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보이는 궁이 대궁 마주보고 있는 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삼각형, 자, 사주로 우리 치면 삼합의 개념이 되는 궁이 바로 삼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합궁이라고 하고 삼방이라고도 이야기를 갖다 해요. 그래서 요렇게 화살 표시되어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궁과 이 명궁이 되는 기준궁이 되는 그 궁의 바로 협궁 몇 개예요? 그럼 6개. 6개를 먼저 보고 우리가 지금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갖다 해보면서 다시 설명을 들어갈게요. 자, 기본 용어 첫 번째 삼방사정 해가 가로해가지고 봉궁, 대궁, 삼합궁 해가 협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방은 삼합궁, 그래서 명궁, 재백궁, 관록궁을 의미하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가 인궁이라면
인궁이라면 여기가 항상 인궁입니다. 여기가 인궁이고 여기가 오궁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술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때요? 삼합이 되는 어떤 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이루어집니다. 삼각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궁이 바로 우리는 삼방 또는 삼합궁 이렇게 이제 표현을 갖다 합니다. 사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충궁을 말한다. 자, 대궁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궁. 그러면 여기가 인궁이니까 어때요? 여기는 신궁이 되죠. 맞죠?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궁이 바로 신궁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막과 협궁이 중요한 사막과 협궁이 중요한 핵심 궁이기는 하지만 12궁 전체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초급 단계에서는 명궁의 삼방사정과 협을 위주로 보지만 점진적으로 명관 전체를 봐야 한다. 이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자, 삼방사정은 꼭 명궁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궁의 입장에서 적용해야 된다. 자, 결국에는 뭔 말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의 근본 그릇에 대한 판단은 명궁을 위주로 한 삼방사정과 협을 갖다가 보면서 이 사람이 그릇이 좋다, 나쁘다, 얼마나 큰지를 갖다가 파악하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조금 이따 가겠지만 여기가 형제궁이다. 그러면 형제궁 얘를 갖다가 파악할 때, 얘를 나는 파악하고 싶다 라고 할 때 금방 이야기했던 대궁과 사막궁을 보면서 얘를 갖다가 파악을 갖다가 한다라는 거죠. 물론 협과 함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금방 이야기했던 삼방사정과 협을 본다라는 개념은요, 명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미두수를 하는 동안 내내 쓰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운세를 볼 때도요, 난주에 돌아가면서 꼭 그대로 쓰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자, 왜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삼방이라는 개념과 사정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지 한번 잠깐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갖다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삼방이라는 개념과 사정, 이렇게 육충이라는 개념은요, 자미두수 내에서 아주 영향력이 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면 돼요. 실제로 보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갖다 한번 해볼까요? 자, 목이라는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갖다 할게요. 목이라는 에너지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목이라는 에너지. 별세 잠 오는 건 아니죠? 예? 내 혼자 지금 흥분했나? 잠 오는 거 아니죠? 자, 목이라는 에너지는 어떻게 설명을 주로 합니까? 목이라는 상승, 나아가는 것, 전진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많이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목이라는 에너지가요, 결국에는 이 우주 공간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 공간에는요, 그 특정한 하나의 에너지로만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사주에서도 일간이 혼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고, 여기서도 전체의 멀건 가깝건 유기적인 관계를 갖다가 맺고 존재를 갖다가 한다고요. 그래서 자 볼게요. 자, 불교에서 인연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바둑판이 있는데 여기 바둑을 딱 놓는다고 한다면 이 주변에 이 바둑을 이렇게 4개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서양식 관점으로서 본다면요, 자 볼게요. 이거는 직접적인 인연이죠. 직접적인 어떤 원인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얘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원인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거물이라면 얘를 내가 한번 꺼집어내서 한번 파악하려다 해가 얘를 딱 들면 어때요? 다 들려서 다 와요. 물론 내하고 인접한 것들은 내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겠죠. 높이까지. 근데 저 멀리 있는 것은 조금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조금만 거물코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자, 무슨 말을 하느냐면 결국에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목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목이라는 에너지를 갖다가 설명할 때 결국 목이라는 에너지로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요. 자, 볼게요.
목은요, 여러분들, 스프링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스프링을 그냥 이 책상 위에 턱 널브러지게 놔두면 어때요? 얘는, 이 상태는 목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손으로 쫙 눌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싹 누르면요, 어때요? 스프링은 반발심이 생기죠. 이때 일어나는 그 반발력이 바로 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국 뭐예요? 목이라는 에너지가 존재하려면 사행, 나머지 사행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특히 반대편에 있는 금의 에너지가 눌러지지 않고서는 그 목의 에너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제 팔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쑥 튀어나가는 거. 쑥 튀어나가는 것은 그건 목의 상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살짝 눌러줘요.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죠. 자, 눌러주는 힘도 있고, 이렇게 나아가려는 힘도 있는데, 나아가려는 힘이 살짝 강해가지고 이걸 갖다 쫙 이렇게 움직이는 거. 눌러주면서 이 반발력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전진하는 이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목의 상태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목과 상대되는 금의 에너지만 설명했지만 다른 여타의 에너지도 여기서 작용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 말을 갖다 하고 있냐면, 자 볼게요. 목이라는 에너지, 반대되는 에너지, 금이죠. 그러면 내 반대되는 에너지가 존재할 때 비로소 공간이 열리게 돼요. 실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자미두수 내에서도 실제로 대궁이요, 그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물론 명궁이 1등이지. 자, 그 다음에 큰 게 일단 대체적으로는 여기가 크다라는 거죠. 대궁이. 그래서 이 삼방이라는 것은 오행으로 아까 전에 목으로 따졌을 때 대궁은 얘가 목이라면 얘가 금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 혁과 삼방에서는 나머지 그 삼행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얘를 판단할 때는 가장 영향력이 큰 얘네들, 삼방과 얘네들을 갖다 같이 동시에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바는 삼방사정과 협에서 벗어나 있는 이 외궁도 역시 파악의 대상이다. 대신에 영향력은 제가 그물코가 멀수록 영향력이 작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후순위니까 일단 지금은 삼방사정과 협부터 일단 먼저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파악하다 보면 눈이 삭삭 익어지면요, 그 바깥궁까지 내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선순위 두는 그 차이가 뭐고 도대체 현실적으로? 자, 그 차이가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내한테 어떤 객관적인 평가로 그 어떤 A라는 별이 어떤 100이라는 기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영향력이 큰 삼방사정과 협에 만약에 들어갔다 하면 얘 같은 경우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한마디로 100이라는 기화를 그대로 발현을 시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금방 이야기했던 이 삼방사정과 협 외궁으로, 다른 궁으로 들어가 버리면 얘의 기화는,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측정적으로 한 겁니다. 50으로 떨어지게 돼요. 아니면 더 안 좋은 궁으로 떨어지면 외궁 중에서도 중요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30, 20씩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물론 삼방사정 안에서도 어떤 그런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하고요. 그럼 삼방사정 내에서의 어떤 그 중요도 1등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대궁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 더우세요? 덥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창문을 잠깐 열을게요. 공기가 좀 탁해져가지고. 자, 그러면 금방 뭔 이야기 하다 했노? 영향력이 1등은 대궁입니다. 자, 자미두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명반 내에서 영향력이 큰 1등이, 명궁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건 나니까, 나를 제외하고 이야기하면 얘가 가장 영향력이 커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 삼방입니다. 삼방. 됐죠? 그 다음에 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금방 이야기한 것은 그냥 그 교과서적인 순서로 생각을 갖다 하시고요. 좀 더 별의 특성하고 이런 거 막 들어가 버리면요, 오히려 삼방이나 협에서 더 효용성을 발휘하는 것도 있고, 대궁에서 발휘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궁 자체만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금방 이야기했던 마주보고 있는 궁이 1등, 그 다음에 삼방이 2등, 그 다음 협이 3등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별의 특성상 이거는 오히려 협을 더 중요시한다. 이거는 오히려 삼방을 더 중요시한다. 이런 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생각을 갖다가 조율을 갖다가 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도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근데 요거 하나만 이야기를 갖다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대궁에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최고 지금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삼방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별이 여기에 있을 때 하고, 그럼 여기에 있을 때 하고, 당연히 여기에 있을 때가 더 영향력이 크죠. 근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미두수에는요, 짝승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뭔 말인가 하면 그겁니다. 협공. 한마디로 공조, 유기적인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맺고 있는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 내 어떤 사업적 파트너, 내 동업자, 그래서 이런 어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만약에 공조를 하게 되면 그 어떤 영향력이 훨씬 더 커져요. 자,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금방 삼방은 지금 나눠졌잖아요. 그죠? 근데 금방 이야기한 좀 특수한 그런 그 공조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크게 일어나는 별들은 이렇게 삼방으로 딱 쪼개져서 협공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영향력이 거의 대궁에 있는 것만큼 높여진다고. 자, 다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궁이 가장 제일 영향력이 크고 그 다음에 삼방이고 그 다음에 협이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네요. 뭐 어떻게? 자, 유기적인 관계를 크게 맺는 짝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짝승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하나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좌보 우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줄여서 보필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필 같은 경우는요, 원래 성질상 펼쳐지는 걸 좋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별과 B라는 별이 유기적인 관계를 크게 맺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삼방에서 딱 공조해가지고 바로 삐쳐 들어가는 거, 이때 효용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뭔가 꽉 조여 들어가는, 같이 공조해가 꽉 조여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바로 삼방에서 협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갖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 이해를 안 하시더라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12궁, 12상궁이라고 그랬어요. 자, 12궁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다축. 자, 여러분 봐보세요. 그래서 자미두수의 그 궁은요, 12궁으로 따졌을 때는 그 궁이 정해져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인궁이고요. 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묘궁이고요. 진궁이고요.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자, 이건 고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렇게 고정적인 그 궁의 어떤 그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금방 이야기했던 이거를 갖다 우리는 소위 12궁이다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럼 12상궁은 뭐냐? 그러면 명궁, 형제궁, 부처궁, 자녀궁, 재백궁, 지례궁, 천의궁, 노복궁, 관록궁, 전택궁, 복덕궁, 부모궁, 이렇게 12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 이두 선생님의 어떤 그런 책을 갖다 보시더라도 그렇게 이제 그 순서를 갖다 잡아 나갔는데요. 앞 머리 부분만 따가지고요, 명형, 부자 4개씩 끊어서 읽으시면 좋아요. 명형, 부자, 재질, 천노, 관전, 복부, 이래가지고 순서를 반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그럼 볼게요. 자,
여기를 명궁으로 한번 봐볼게요. 기준으로. 여기를 명궁으로 본다면, 자, 반시계 방향이네요. 그죠? 여기가 형제궁이네요. 그죠? 명형. 그 다음에 여기가 부처궁이네요. 부처궁. 그 다음에 명흥부자. 자녀궁이네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재백궁. 동궁이죠. 그 다음에 지렉궁. 질병, 사고. 자, 이런 걸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질, 천이궁. 막 우리 이동하고 하는 거, 궁. 그 다음에 노복궁. 아랫사람. 됐죠? 그 다음에, 관록궁. 나의 직업. 그 다음에, 전택궁. 부동산. 그 다음에, 복덕궁. 복덕궁은요, 말 그대로 복입니다, 복. 그래서 내가 어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그런 현실적으로 본다면 재물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형이상학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내가 물려받은 어떤 선천적인 재능 또는 나의 어떤 가장 근저에 있는, 심연에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 사고방식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해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복부, 여기가 이제 부모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자미두수는 이렇게 12궁으로 분할을 시켜놓고 그 사안마다의 좀 더 구체, 세부성 이렇게 분리를 갖다 시켜놨구나. 그래서 실제로 초보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네 부모는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부모궁을 보고 쭉 이야기를 갖다 하면 되겠죠. 한마디로 네 부인, 네 남편은 어떨까 이렇게 보려면은 부처궁을 갖다 보면서 쭉 설명을 갖다 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본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처궁 입장에서 삼방사정과 협을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네 돈이 어떻고, 네 건강은 어떻고, 네가 밖에 나가서 한마디로 사회생활하는 건 어떻고, 네 아래 사람은 어떻고, 네 직업은 어떻고, 모두가 지금 분류가 되어 있네요. 이래서 자미두수가 디테일하고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요, 금방 말씀드린 것은 가장 초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어떤 에너지도 혼자서 존재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그랬죠.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부처궁을 보더라도 항상 명궁의 삼방사정은 기본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이직으로 깔리고, 그러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자, 명궁의 삼방사정 플러스 부처궁의 삼방사정을 해야 실제 부처궁의 상태가 나온다고요. 명궁의 삼방사정을 도외시한 부처궁만을 보가지고는 안 돼요. 자, 하지만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이해를 갖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 12궁이라는 것은 여기가 인궁으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쭉 돌아가가지고 축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12상궁, 한마디로 그 궁마다의 이름, 명칭을 갖다 딱 붙여놨는데, 그거는 출발점이 명궁에서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이, 그러니까 인궁이 아니라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명궁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명궁에서 명형, 부자, 재질, 천노, 관전, 복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궁들이 형성이 된다. 근데 나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외우기 싫다라고 하시면 아직 안 외우셔도 돼요. 하지만 이러한 형식이다. 왜? 요즘은 좋아져가지고요, 보편화되어 있는 어떤 가장 1등의 물론 이제 꼭 1등은 아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딱 클릭만 딱 하면 명만이 바로 딱 짜져요. 그러면 이렇게 형제궁이나 부처궁이다 이렇게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굳이 아직까지 급하게 그렇게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시다 보면 다 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공부를 갖다가 하시다 보면 제가 실제로 자미두수에서는 어떤 궁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 그랬습니까? 궁으로 따지면 저분 뭐라 하노? 궁을 하노? 자, 변생 이야기해 보세요, 빨리. 어떤 궁이 제일 영향력이 크다 그랬어요? 명궁하고 또 대궁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결국 이 명궁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이 궁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 내 지금 급해서 난 못 보겠다라고 한다면 대궁은 반드시 봐야 되는 거라. 일단 무조건. 그러면 결국에는 이 궁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삼방사정과 협을 안 보더라도 대궁은 무조건. 왜? 얘가 영향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러면 나 지금 빨리빨리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대꽁만 착착착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스피드하게 난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자미도수를 갖다 하면서 대꽁의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계속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도요, 여기서 뭐라 해놨습니까? 명천선, 형로선, 부관선, 자전선, 제복선, 부질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명천선이라고 하는 것은 명궁과 천의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형로선이라는 것은 형제궁과 노복궁을, 자, 부처궁, 그러니까 부관선은 부처궁과 관록궁, 그 다음에 자전선은 자녀궁과 전택궁, 그 다음에 제복선은 제백궁과 복덕궁, 그 다음에 부질선은 지rek궁과 부모궁,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야, 부질선이 어떻다, 형로선이 어떻다, 부관선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표현법에 대해서 일단 꼭 기억을 갖다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번, 묘왕리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묘왕리암은, 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묘왕리암이라는 것은, 우리 이거 전구가 있잖아요. 전구가 있는데, 얘는 꺼져가 있고, 얘는 지금 딱 켜져가 환하게 밝혀져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별에도 그 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가 직접 빛을 빨아는 별이 있고, 받아가지고, 그 쏘는 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인간 입장에서 본다면, 그 별의 밝기가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묘왕리암은 그 별이 가지고 있는 별의 밝기, 또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그 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에너지의 정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묘지, 묘, 이래 놓고 최고로 강한 빛을 이야기하는 거고, 왕지, 두 번째로 강함. 그래서 묘지나 왕지가 되었을 때는 비교적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세요. 함지. 그래서 가장 빛이 어두운 상태 이랬습니다. 그럼 불이 거의 막 좀 꺼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그냥 비슷한, 그냥 중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그 한지 있죠, 한지. 한지라고 하는 게 묘왕, 지평, 하남했는데 그 한지는 오히려 약간 함지 쪽에 조금 가깝게 이미지화 하시고요. 평지는 나머지는 이제 중간 정도로 일단 이미지화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등분이 되네요. 3등분. 좋거나 중간이거나 안 좋거나. 그러면 좋은 것은 묘지와 왕지고 안 좋은 것은 함지와 한지까지도 조금 안 좋은 쪽에 조금 더 가깝게 봐보세요. 나머지는 중간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함지는 확실하게 조금 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헷갈리는 이야기 하나 드립니다. 뭐냐면 자미도수를 공부하든 타로를 공부하든 또는 뭐 관상, 여타의 어떤 수술을 갖다 공부하면서 어떤 에너지의 상태가요, 절대적인 기륭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목화, 토, 금, 수. 자, 모든 우리의 존재는요,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음양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태극이 양이. 그래서 음양이 되고 그게 사상으로 나눠지고 그 사상이 오행으로 표현되는데 그 오행이 바로 식간 12지지로 그 표현되면서 그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어떤 그런 물질들이 이루어진다, 상황들이 이루어진다. 자, 그렇다면 그 오행 중에 한마디로 나쁜 거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최고의 선은 뭡니까? 중화입니다. 좋은 거 나쁜 게 악운과 적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들이 아주 평화롭게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고 아주 균형 맞춰져서 있으면 이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뭔가 불균형이 이루어져가 있으면 이건 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묘왕미암, 이것도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은 세속적인 관점, 그리고 실제로 물질을 의미할 때 훨씬 더 적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묘왕미암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빛의 밝기다, 에너지의 어떤 충만한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좀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포함할 수 없는 좀 더 넓은 영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왕지는 무조건 좋고 함지는 무조건 안 좋다라는 개념에서
개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임상해 보니까 묘왕지일 때 현실적으로는 좀 더 좋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임상할 때요, 물질을 논하는 어떤 그러한 삶의 방향일 때는 묘왕지가 되는 게 훨씬 더 일단 포인트가 크고요. 만약에 조금 형이상학적인 명예, 이렇게 지식 전문지, 기술 이런 거를 갖다가 할 때는요, 오히려 함지가 되어도 그 어떤 영향력이 비교적 조금 작아요. 그건 무조건 뭐 그러면 함지가 되면 뭐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일단은 여러분 대략적이고 초보적인 관점으로 일단 이해를 하되, 함지라고 무조건 안 좋다, 묘왕지라고 무조건 좋다는 아니지만 일단은 묘왕지일 때는 에너지가 좀 강력하고 함지일 때는 에너지가 조금 약하다, 빛이 약하다. 일단 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페이지 구성원칙 나와 있네요. 구성원칙은요,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갖다가 보시면 별로 효용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일단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사와 전설 해가지고 이제 앞에서는 이야기했고요. 자미전설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미전설에 대해서